여러분, 죽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심장이 멈춰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를 떠올리실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 보이죠? 그런데 만약 심장은 계속 뛰고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사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한 스푼 이세마입니다. 오늘은 앤드루 도이그의 책 죽음의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죽음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하고 복잡한 문제인지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1989년 4월 15일 영국의 힐스버러 축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FA컵 중결승전을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었고 경찰의 통제 실패로 한정된 공간에 엄청난 인파가 밀집하며 끔찍한 압사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90여여 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두가 현장에서 즉사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18살 토니 블랜드는 병원으로 옮겨져 기계에 의존해 며칠간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인공호흡기 덕분에 심장은 뛰고 있는데 과연 토니는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죽은 걸까요? 그의 죽음은 사고가 난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기계가 멈춘 순간일까요? 이 비극은 우리에게 죽음이 단순히 생명이 뚝 끊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판단되고 정의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죽음의 판단이 쉬웠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맥이 잡히지 않고 몸이 차가워지면 끝이었죠.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심장이 멈춰도 심폐소생술로 되살리고 숨을 못 쉬어도 인공호흡기로 호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학계는 새로운 기준을 내놓습니다. 바로 뇌사입니다. 뇌의 기능이 완전히 그리고 회복 불가능하게 멈췄을 때 죽음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뇌사 상태여도 기계를 연결하면 심장은 뛰고 몸은 따뜻하고 심지어 폐도 움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분명 살아있는 생명 활동인데 우리는 이 사람을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식물인간과 잠금증후군입니다. 먼저 식물인간은 뇌의 중요 기능은 멈춰서 의식은 없지만 심장 박동이나 호흡 같은 생명 유지 기능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가끔 눈을 뜨거나 몸을 움직이기도 해서 가족들은 희망을 놓지 못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미 인격이 사라졌다고 보기도 하죠.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지만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잠금증후군입니다. 온몸이 마비돼 전혀 움직일 수 없지만 정신과 의식은 보통 사람처럼 멀쩡히 살아있는 상태죠. 이들은 눈꺼풀이나 눈동자를 깜빡여서 나 여기 살아있어요 라고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겉보기엔 똑같이 누워있는 두 사람, 한 명은 의학적으로 죽음에 가깝고 다른 한 명은 완벽히 살아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죠. 죽음의 기준은 단순히 숨이 붙어 있는지가 아니라 의식과 인간다움이 유지되는지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힐스버러 참사, 뇌사, 식물인간, 잠금증후군 이 모든 사례는 죽음이 더 이상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판단과 선택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 치료를 계속해야 할까요? 이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할까요? 정답이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앤드루 도이그가 이 책을 통해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역설적으로 삶을 가장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되묻는 과정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과 마지막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이세마였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